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상가에 관련된 사람은 세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는 것 외에도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률 제 17471호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보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임대료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 월차임,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차 건물의 등기 등에 대한 민법상 특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통상 상가 임대차법 또는 상임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상가에서 매우 중요한 그 상임법에 대해서 오늘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6을 통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상가 임대차법 제2조에는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은 상가 건물입니다.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가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건물로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가 임대차법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상가 건물이 되려면 건축물의 종류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물이 영업에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셀프 세차장이나 5개 주차장 임대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아니므로 법의 적용을 못 받고, 제대로 된 건물이지만 미등기 또는 무허가이거나 가설 건축물과 부설 건축물도 상가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가 임대차법의 일정 법조항이 적용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건물은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아둬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은 건물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이 되는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대항력을 못 갖추면 3조의 대항력, 6조의 우선 변제권, 14조의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 적용을 못 받는 것이고 다른 규정들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법은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법의 최초 시행일은 2002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개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에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장하여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에서는 권리금 규정을 신설하여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였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신에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6일 개정에서는 월차임 인상액이 연 9%에서 연 5%로 하향되었는데 금리가 낮아진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에서는 5년이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임차인은 그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10년간의 계약갱신 요구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 주선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였던 것을 6개월 전부터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은 환산보증금, 대항력,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부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의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환산보증금의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별 그 환산보증금을 통해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경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의 보호 목적과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위해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그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는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역별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에 2억 4천만 원 이하였었는데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9억 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차임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3천만원 더하기 200만원에 곱하기 100을 해서 2억 3천만원이 되게 됩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2억 3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차임이 월 단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뭐 분기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월 단위로 차임액을 절환하여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입니다. 상해법 제3조를 보면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항력은 2015년 5월 13일 개정으로 인해 지역별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단 이 우선 변제권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인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적용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법에 규정한 소액 임차인이라면 그때는 순위와 관계없이 법에 정한 금액을 경매 공매 시에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자랍과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7에서 자세히 다룰 계획이니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그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최대 10년 이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법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좀 깝깝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지역별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입니다. 2015년 5월 13일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므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부자랍과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3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으니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상가를 보유하던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상임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